94페이지 거기 예외 보통징수라고 돼 있죠. 예외. 걔가 보통징수가 나왔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가산세. 그죠? 그 얘기죠. 뭐 가산세 설명이 쭉 돼 있고요. 그 다음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있어요. 거기요. 기한 후 신고. 그럼 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 얘는 이름이 기한 후 신고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때 그럼 이 기한은 뭘 말하냐면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말합니다. 그죠? 취득 신고 납부 기한. 기한이 뭐 했다고요? 지났대요. 그럼 무엇을 부과한다 했죠? 기한 지났으니까 가산세 부과한다. 뭐 이거 그대로 가면 돼요.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죠. 얘는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지금이라도 뭘 하래요? 신고하라는 얘기지. 그럼 나한테 이미 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신고하라는 얘기는 내가 신고를 하면 뭔가 나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네. 우리 세법 혜택은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뭘 깎아준다? 원금은 안 깎아주죠. 얘를 깎아주겠다는 거, 가산세. 근데 가산세가 종류가 두 개예요. 신고와 납부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 하나만 깎아줍니다. 둘 중에 어떤 거? 초딩한테 물어보는 거, 초딩한테 물어보면 얘들이 대답을 뭐라고 하겠어요? 기한 후 신고니까 뭐? 당연히 이걸 깎아주지. 근데 왜 이렇게 나쁘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꼭 나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깊은 거야. 그래, 돈을 원래 낼 때 깎아주는 거니까 네가 기한 후 신고 돈 낼 때 깎아주겠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나쁘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름을 기한 후 나쁘라고 하겠지. 이해하기 쉽게. 그죠? 내용은 기한 후 신고라고 얘는 깎아줘, 얘를 깎아준대. 그럼 복잡하잖아요. 그럼 그냥 기한 후 납부 그러지. 뭐라고 신고라고 하겠어. 얘를 깎아준다니까, 얘를. 근데 신고가요,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이 두 개가 있죠. 둘 중에 어떤 걸 깎아줘요? 무신고와 가소신고 중. 무신고를 깎아주겠죠. 무신고를. 아니면 생각을 깊이 하지 말라니까요. 과소신고는 신고를 한 거예요. 했잖아. 그죠? 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야. 걔는 신고를 한 거지. 신고했으니 걔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 하면 이 무신고가 원래 얼마인데 20인데 이거를 감면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 있죠. 왜? 이게 법의 기준이 있는데 납세자가 실제로 기한을 신고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턱개가 무한정 이거 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할 일 한다 했죠. 얘는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이니까 징수 방법이 뭐라겠어 아까? 보통징수라는 거지. 그럼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신고하려는데 깜빡이고 안 해서 집에 갔더니 고지서가 날라왔어. 그럼 무조건 세금 다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되기 전에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기한 후 신고가 성립이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한 달 안에 하면 100분의 50을 경감해줘요. 한 달 안에 못했어. 한 달 안에서 6개월,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얼마?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한 달 안에 하시잖아요. 그럼 무신고가 원래 얼마인데 20%인데 그게 반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네. 그럼 몇 %만 과세하겠다는 거야? 10%. 그죠? 얘는요 20%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에 20%를 깎아주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몇 프로를 깎아주겠다는 거야? 4%를 깎아주기. 얘는 4%. 그죠? 그럼 얼마만 부과를 하겠다는 거야?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 안에 하시면 가산세 20 안 내고 10%만 내고 6개월 이내 하시면 16%, 4% 깎아줘서 16%만 과세하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기한 후 신고. 그래요. 이게 기한 후 신고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94페이지 보시면 기한 후 신고의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표세액을 결정하여 뭐 하기 전에 통지하기 전에는 뭐한다?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결론은 통지되기 전에 신고를 하셔라는 얘기죠. 2번 듣고 3번 보시면 돼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자, 이번에 이제 추가된 건데 여러분 신고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한 후 신고를 했으니까 과세권자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원금에 가산세 추가해서 나한테 통지해 줘야 되죠. 그 결정 통지를 며칠 안에 한다?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그 지방세 과표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뭐 해야 된다? 통지를 해야 된다. 원래 이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되면서 개정되면서 무조건 내가 기한 후 신고하면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는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라 라고 조항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개정돼서 추가된 거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기한을 신고를 했어? 한 달 안에 했어? 그러면 가산세 20% 아니고 몇 프로? 10%만 나와야 되죠? 그럼 걔들이 그걸 결정해서 몇 달 안에 3개월 이내에 나한테 신고 통지를 해줘야 된다. 결정해서. 그죠? 그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산세는 거기 나와있죠. 무신고. 우리 뭐 지금 설명해놨네요. 기한을 신고 가산세 감면 그 표에.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죠. 그죠? 그냥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됐죠? 나머지는 꽂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가산세가 나오는데 거기 중가산세가 나와. 오늘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가 축축 처지네. 희한하게. 저도 터지고 여러분들 보니까 분위기가 탁 쳐, 물 먹은 솜처럼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요, 별로. 이게, 그죠? 뭐, 다리 쓰시고 그럽니까? 아니, 희한하게 제 와이프가 나이가 많이 먹어가면서, 진짜로 다리 아프다 그래요. 다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서인데도 아니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진짜 다리가 쓰시네. 그러면 날 굳은 날 있잖아요. 진짜 그럼 다리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서 맨날 지나가는 말로, 비 올라구나? 내가,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를 막 무슨 나이도 냐면 애가 막 맨날 말할 때는 젊다고 맨날 뭐 남들이 뭐 아가씨라고 말 대충하는 소리 하가지고 그러면서 막 그런 데는 또 다리가 쓰셔가지고 나이 먹어 다리 쓰신다 그랬었고 이 뭐가 맞는 말이냐고 내가 그러거든요. 자기는 뭐 남들이 아가씨라고 하는데 사람이 거짓말도 어지간해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내가 30대 말도 안 했게 30대면은 그죠? 30대 한 중반쯤 됐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자,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아가씨 같은 소리가 있어. 자기는 아줌마랑 안 부른대 남들이. 참네 어이가 없다. 본인들 생각. 여기도 그런 사람 있을걸? 자기 아줌마인데 나가면 아가씨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딱 보면 알아. 금방 다 알아. 써있어 아줌마라고. 자기는 아닌데 행동을 그렇게 해. 아줌마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줌마 행동을 하게 돼 있어. 아가씨 때 안 하던 행동 한다니까. 그럼 대번에 티나. 아이고 저 아줌마 그만. 딱 티난다니까. 아무리 옷을 그냥 아가씨처럼 입고 머리 하고 소용없어. 행동이 틀린데 행동이. 그죠? 틀린데 뭐 지하철 가면 막 자리 잡으려고 막 후다닥 뛰어들어. 가방 탁 먼저 던져놓고 막. 그 진짜 자리 잡아 따가지니까 쑥 앉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휙 날라오니 가방이 아줌마 뒤에서 가방을 던진 거야. 가방이 먼저 자리를 딱 잡은 거죠. 그리고 딱 가서 앉고. 이게 아줌마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거 있죠? 그 아줌마. 그죠? 목욕탕 가서 불나서 아줌마들이 나올 때 갑자기 나오게 되잖아요. 목욕 하다 말고. 그럼 어떻게 할게요? 아줌마들은 뭐가 뭐예요? 머리 수건 떨어질까봐 수건 막. 그게 아줌마라는 거야. 아줌마는 딱이 중요한 게 뭐가 이 수건이 떨어지면 안 돼. 머리 수건. 이거 풀어지면 안 돼. 이런 거잖아. 모르면 됐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산세, 중가산세. 자, 얘 가산세가 붙었네요? 그럼 뭘 안 했단 얘기야? 신고를 안 했단 얘기지. 신고를. 그러면 이거 아까 가산세 일반 가산세로 가면 되는데 얘가 무겁게 그랬어요. 이때 무겁게가 얼마냐면 100분의 80이에요. 그러면 가산세가 80%라는 얘기네요. 취득세 1000만 원이면 800이 가산세라는 거야. 이건 누가 봐도 좀 심하죠. 이유가 있어요. 자, 얘가 팔아먹은 거예요. 뭘 안 하고 신고 안 하고 팔아먹었어. 이걸 뭐라 그래? 미등기 점유한 거죠. 걸리면 죽습니다. 80%니까 그죠? 자, 그럼 얘가 미등기 점유했네요. 80% 붙었네. 징수 방법이 뭘까요? 신고납부 보통징수. 그러니까 아까 가산세는 뭐라겠어? 보통징수. 얘는 껄쩍지근한 거죠. 왜? 얘 때 이 중 때문에 그죠? 하필이면 또 중자가 붙어서요. 중개사법스럽게 그죠? 중자가 붙어가지고 그자도 중개사법 짜증나 죽겠는데 거기다 중자까지 붙어가지고 그죠? 얘도 가산세죠. 가산세. 그죠? 둘 다 가산세죠. 그러니까 뭐요? 보통 징수입니다. 중가산세도 보통 징수. 해서 읽어볼게요. 거기 중가산세.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랬죠? 그럼 어쩌고저쩌고 가산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이 얼마?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보통 징수한다 그랬죠? 단 예외가 있어요.
중과산세 부과하지 않는 경우 1, 2번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 물건 해가지고 얘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중과산세 적용을 안 하는데 미등기와 관계없으니까.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골프 회원권은 각종 회원권 제외라고 돼 있죠. 그럼 얘들은 무슨 얘기야? 얘들은 몰래 팔아먹다 걸리면 중과산세 적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골프 회원권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몰래 팔아먹다 걸리면 너는 중과산세 적용을 하고. 자, 여기서 처음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게 2번입니다. 이게 뭘까요? 어디서 많이 봤죠? 간주취득이잖아. 간주취득. 제가 간주취득 중요하다고 엄청 얘기했죠. 간주시다가 특례세일도 나왔죠. 그 간주 자체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과산세도 간주취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 간주취득은 왜 중과산세 적용 안 하면 얘가 미등기 전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과산세는. 그죠? 근데 미등기 전매는요, 등기 대상인 애들이 등기를 안 하고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 등기를 안 하고 넘기기 미등기 전매죠. 간주취득은 등기합니까? 소유권 변동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지목만 바꾸는 거야. 소유권 변동이 없는데 미등기 전매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간주취득은 미등기 전매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 적용을 안 하는 거죠. 당연히. 그죠? 이가 시험이 잘 나옵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된 경우 신고하지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중과산세 적용한다. 그럼 땡 틀린 거죠. 왜? 지목 변경은 간주취득이니까.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가산세가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자, 거기 2번에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이라고 돼 있죠. 자, 법인은요, 모든 거래내역을 장부상에 기록해서 보존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장부상에 기록한 내용을 일단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작성과 보존 의무가 있는데 그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얘도 뭐가 나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나오는 가산세가 몇 프로다? 10%. 이것도 시험에 최근에 2번 나왔죠. 한 번은 맞게 나오고 한 번 틀리게 나오고. 20% 아니고 몇 프로? 10%. 그래서 거기 2번에 10%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면 취득세 부가세가 두 개잖아요. 동특세하고 지방교육세 20%가 붙는데, 우리 교재는 이제 그거를 설명해 놓은 거죠. 교재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가세 계산 어떻게 하냐면,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얘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세금 어떻게 냈다 했죠?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다 했죠? 그럼 만약에 1억에 취득했다 그러면 일단 취득세를 먼저 냅니다. 어떻게? 1억에 취득세 몇 프로? 2%.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 했죠? 200만원.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농어촌 특별세 10%를 냈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20만원. 이렇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등록세도 1억에. 자, 등록세도 매매는 등록세가 몇 프로예요? 지금 원래 매매가 4%니까 취득세 2% 빼면 등록세도 몇 프로? 2% 냈었겠죠, 매매는. 그죠? 그럼 얘도 2% 냈겠죠. 그럼 얘도 200. 그죠? 여기다가 또 얼마? 지방교육세 20에서 얼마? 40.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취득세 200 내고 부가세 20에서 220 내고 요거 200에 40에서 240을 냈네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취등록세 부가세 포함해서 4.6% 그랬어요. 매매는. 그럼 1억에 4.6% 얼마야? 460만 원이죠? 그 460이 어떻게 나온 거야? 요거 220에 요거 240에서 합해서 얼마? 460 이렇게 냈었죠. 근데 얘가 뭐가 됐다고요? 통폐합이 됐다 그랬죠? 통폐합이 됐어요.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 취득세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1억 하고 요거 따로따로 내는 걸 지금 매매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요? 400만원. 됐죠? 이 얘기거든요. 그럼 똑같죠? 200, 200, 400. 자, 그럼 부가세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부가세 여기다가 농특세 10% 하면 40, 지방교육세 20 하면 80, 토탈 120이네요. 얼마 나와야 돼, 얘들 지금? 60이 나와야 되죠. 120이 나오면 안 되잖아. 왜? 여기다 보면 안 되죠. 왜? 이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서 한꺼번에 구한 거예요. 여기다 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은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개정되기 전하고 똑같이 얘는 어디 붙던 거니까 취득세 붙던 거니까 옛날 취득세 세율만 곱해서 나온 금액의 10%.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붙은 거니까 옛날 등록세 세율만 곱해서 나온 금액의 20% 이렇게 구하라는 거. 똑같이 과거하고 똑같이. 그래야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농특세는 1억에 취득세가 몇 프로? 2%밖에 없잖아요. 옛날 원래 2%. 그죠? 그럼 이걸 하는 거 2%. 원래대로. 그 얼마? 200. 여기다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20만 나오죠. 그죠? 자, 지방교육세도 1억에 곱하기 얘가 취득세를 지금 표준세를 있죠. 우리 저기 있죠. 표준세를 배운 거. 여기서 1000분의 20을 빼고 이렇게 했죠. 왜요? 얘가 뭐예요?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 합한 거잖아. 그럼 얘가 등록세 세율만 곱해야 되는 거 뭘 빼줘야 돼? 옛날 취득세 몇 프로? 2% 빼줘야죠. 그럼 얘가 지금 표준세 4%니까 2%면 얘도 2%잖아. 똑같아지죠. 그럼 얼마야? 얘도 200이니까 200에 지방교육세 20%. 그럼 똑같아져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부가세는. 그걸 써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만약에 증여를 받으면 어떻게? 증여받았다? 그러면 세율이 3.5%겠죠? 그럼 얘가 350이 되죠. 그죠? 농특세 어떻게 구해요? 똑같잖아요. 농특세는. 왜? 취득세는 농특세는 취득세 붙으니까 취득세율이 하나밖에 없어. 증여건 상속 하나밖에 없었잖아. 몇 프로? 2%. 그러니까 무조건 농어촌 특별세 어떻게 구하라고? 과거 취득세 세율을 곱하라니까. 취득세 세율이 뭐였다고요? 2%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농특세 구할 때는 이유 불문하고 2% 곱해서 나온 금액 10%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변동되는 거 뭐야? 등록세만 바뀌는 거지. 왜? 등록세는 표준세율이 증여가 3.5%잖아요. 그죠? 그럼 3.5에서 뭘 빼줘? 취득세 2% 빼면 이때 증여는 옛날 등록세가 몇 프로야? 1.5%잖아. 그럼 1억에 1.5% 얼마야? 150이죠. 여기에 지방교육세 20%하는 게 일단 30만 원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이제 부가세를. 근데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그게 이 얘기란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뭐 계산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기다 꽂힐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면 96페이지 농어촌 특별세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1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뭐라고 돼 있어요?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왜 2%를 곱한다고요? 취득세만 곱하니까 그거에 10% 그 얘기지. 됐죠? 그리고 오른쪽 2번에 얘는 뭐 있다 했어요? 감면받으면 우리가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내야 된다? 부가세는 내야 된다. 이때 내는 게 뭐다? 농어촌 특별세 20%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지방교육세는 취득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에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서 얼마를 빼라고요?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 얘기잖아 지금. 표준세를 1000분의 20을 뺀 세율. 그죠? 뭐는? 지방교육세는. 왜요? 등록세 세율만 곱하니까. 그게 그 얘기라는 거야. 그죠? 되고. 그러면 또 이거를 했더니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취득 물건 해가지고 그 두 번째 줄에 취득의 표준세를 하고 그 취득 물건을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000분의 20에 특례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또 이걸 질문한 분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고 궁금하시겠죠? 자, 이 무슨 얘기냐면 1000분의 20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특례에서 뭐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얘가 몇 프로예요? 2%. 여기 대표수 아까 뭐라 그랬죠? 그럼 얘는 무슨 얘기야? 얘네들은 지방교육세 부과를 안 한다는 뜻이네요. 그죠? 왜 지방교육세 부과를 안 할까요? 얘네들은. 지금 여러분이 얘가 왜 취득세가 왜 부가세가 두 개예요? 옛날에 취득세도 내고 등록세도 냈었으니까 등록세에 붙던 지방교육세를 내는 거죠. 간주취득은 등록세 냈어 안 냈어? 안 냈잖아요. 등기를 안 했잖아. 뭐만 냈어? 원래 취득세만 냈잖아요. 근데 통폐합됐는데 내지도 않던 지방교육 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간주취득은 뭐만 붙는 거야? 농특세만 내고 뭐는 안 내요? 지방교육세는 안 내는 거야. 그게 뭐 복잡한 내용이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거는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에 붙은 건데 얘는 등록 내지도 않았는데 이걸 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게 내용이.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걸 하면 또 그거 읽으면서 얘는 또 뭐지 이럴까봐 미리 말씀 드리는 거죠. 입신되고. 밑에 주택 유상취득까지는 볼 거 없어요. 거기까지가 머리 치나요.
왜냐면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하면 세율이 1%, 2%, 3%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6억 이하짜리면 1%잖아. 표준세율이 1%죠. 근데요,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구해요? 그 표준세율에서 얼마를 빼줘? 2%를 빼줘야 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그죠? 그런 경우 또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걸 써놓은 건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뭐 계산 문제를 만약에 낸다 몰라도 이거를 뭐 내진 않겠죠. 모르죠. 작년에 취득세 나온 거 보면 그죠? 계산 문제 작년 취득세 냈잖아.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내면 죽는 거지. 알면 별건 아닌데, 그죠? 지금은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내용만 이해하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만, 뭘 100분의 2를 곱하고 뭘 빼고 이게 뭔 얘기야? 이게 그런 얘기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복잡하기 싫다. 그러면 그것만 기억하면 돼. 농특세 10%, 지방기업세 20%, 감면받으면 농특세 20%. 그러면 돼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고 그러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등록세를 가보죠. 등록세. 이런 뭐 몰라. 꼴랑 한 문제 나온다 했죠. 한 문제. 그죠? 한 문제. 자, 등록세는 문제 하나 나온다 했죠. 그 뭐 복잡하게 갈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총설 나와 있고 그런 쪽에 뭐 어쩌고저쩌고 용어 나오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들이죠. 자, 121페이지 보시면 거기 등록 면허세 성격이란 게 있습니다. 성격. 그죠? 여기 보시면 그 책, 작년에 시험에 뭐가 온 것들 있으냐면 그 120페이지 이번 용어정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등록이란 어쩌고저쩌고 설명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줄에 다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해야 돼. 왜냐면 지금 등록세가 뭐예요? 과거에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는 취득세하고 통폐합이 돼서 취득세 넘어갔죠. 그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등록세가 전체가 넘어온 거 아니라 했잖아요. 뭐만 넘어온 거 있어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만 넘어온 거예요. 왜? 어차피 부동산은 취득을 하면 뭣도 해야 되니까 등기도 해야 되니까 그걸 한꺼번에 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현재 등록세에 남아있는 애들은 뭐예요?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애들이 이랬잖아요. 저당권, 전세권 이런 애들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 그거 남아있고 그리고 면허세가 있었거든요. 그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름이 등록 면허세 그래가지고 현재 여기 있는 건데 거기 보세요. 그래서 다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얘들은 등록세를 내는 게 아니란 얘기지. 왜?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넘어갔으니까. 다만 근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뭐한다? 포함한다. 그 말은 1, 2, 3, 4, 5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뭘 내라는 거예요? 등록세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광어권, 어권 취득에 따른 등록.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 수의 취득세 과세 물건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 얘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은 해야 돼. 광어권, 어권도 최초 등록 같은 건 면제받고. 근데 등록은 해야 되고. 그죠? 연부 취득도 외국인 수유잖아요. 그럼 외국인 거라는 것은 걔가 사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 취득은 아닌 거죠. 하지만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세 내고.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 얘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취득세 부과를 못 하잖아요. 하지만 뭐는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냥 놔둘 순 없죠. 그때는 취득세 내지 말고 보내고 등록세만 내고. 면세점에 해당되는 마찬가지로 취득세 부과를 안 하잖아요. 원래 면세점이 취득세 있는 규정이잖아. 그죠?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 그럼 취득세는 안 내. 하지만 뭐는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등록세 내라는 거고. 취득세 내지 말고. 그러니까 통폐합된 걸 내지 말고 옛날처럼 뭐만 내라? 등록세만 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과세 물건 취득하면 걔는 뭐다? 취득세 내지 말고 뭘 내라? 등록세를 내라. 왜요? 얘가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됐잖아요. 근데 내가 언제 샀어? 2010년도 이전에 샀어. 사가지고 취득세 내고 아직 뭘 안 했어? 등기를 안 했어. 그럼 나는 등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등기하려면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 근데 그 취득세는 옛날 취등록세가 합해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내라? 2010년 12월 30일이 이전에 사서 등기를 안 하신 분들은 뭘 내지 말고 취득세를 내지 말고 뭘 내라? 등록세를 내라.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너무 깊이 생각할 건 없고요.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등록세 성격 있죠. 그 성격에 보면 5번에 그 4번이죠. 4번.
동그라미 4번. 등록 면허서는 형식적 요건인 등기 등록을 과세 요건으로 하여 그 명의자에게 등록 면허서를 부과하는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등록세는 특징이 무조건 다른 건 안 따져요. 누구 명의로 등기할 거니 이것만 따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누가 취득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래서 누구 앞으로 명의 등기할 건데 내 앞으로 그럼 무조건 네가 내 그거죠. 그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5번은 수수료적 성격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뭐예요? 수수료가 뭐예요, 여러분? 수수료? 이게 뭐예요? 그냥 그런 거잖아요. 뭔가 일을 해준 대가로 받는 게 수수료죠. 그러니까 등록세도 성격이 얘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등기를 신청하면 돈을 받고 뭘 해줘? 등기를 해줘. 그러니까 걔가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등기를 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뭐가 있는 거야? 우리 중요한 특징 중에 등기 등록한 이후에 그 등기가 무효나 말소가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건 등록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 달 전에 등록세 내고 등기를 했어. 그죠? 근데 한 달 후에 그 등기가 무효나 말소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가가지고 야, 한 달 전에 돈 내고 등기한 거 지금 말소 됐으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나 그때 거 돌려줘. 이 얘기잖아.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왜요? 한 달 전에 이미 등록세 받고 내가 뭘 해줬어? 등기해줬지. 그걸로 너랑 나랑 주고받고 끝난 거예요, 셈이. 그러니까 나중에 무효가 되든 말소가 되든 나랑 관계가 없어.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요 환급 얘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취득세 할 때, 연부 취득할 때. 그죠? 중간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걔는 해준다 했죠. 취득세는 취득을 안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 근데 걔는 중간에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취득을 안 했는데 세금 냈으니까 걔는 환급. 근데 얘는 수수료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뭐야? 무조건 환급 없다. 근데 그건 시험에 잘 나오는 이 얘기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과세권자가 나와 있고, 이는 지방세 중에 무슨 세라고 했죠? 취득세는 특강 도세. 얘는 도세 및 구세죠. 도세 및 구세. 재산세는 뭐라 하겠어요? 시군 구세. 그죠? 과세권자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등록세는 등록일 현재 납세지 관할하는 도, 구 또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부과한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말씀드렸죠. 걔네들은 지방세가 몽땅,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전체가 다 뭘로 간다? 세종 특별자치도세와 특별자치시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걔네들이다. 그 얘기죠.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명의자가 무조건 납세자. 누구 명의를 할 것이냐? 무조건 명의자. 그러니까 설정 등기는 전부 다 권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저당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이런 식으로 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명의자. 여러분 집을 만약에 전세를 들어가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하잖아요. 전세권 그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 그 명의가 누구 명의로 전세권 명의가 생깁니까? 집주인, 세입자. 세입자죠, 세입자.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세 들어가는데 전세 등기하면서 집주인 앞으로 전세권 등기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입자. 명의자가 누구요? 세입자. 걔가 전세권자죠. 그럼 등록세는 누가 내야 돼? 전세권자인 세입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 명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인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하죠.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 그 저당권 설정할 때 명의는 여러분 명의로 생깁니까? 채권자인 은행 명의로 생기나요? 은행 명의로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를 떼보면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채권 금액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가 명의자가 은행이지. 그럼 걔가 저당권자고 명의자니까 세금은 누가 내야 돼? 은행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그 권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1번의 등기 명의자 외관상의 권리자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에서 권자 임차권자 이렇게 돼 있죠. 권자가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뭐 시험에 많이 언급은 잘 안 해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납세지 어쩌고 하는 것들 있죠. 그죠? 거기는 뭐만 보시면 되냐면 그 막 쭉 나와 있는 거 볼 거 없고요. 그 16번하고 17번 보시면 돼요. 16번하고 어디? 17번. 16번, 17번 있죠? 16번, 17번. 자, 16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거죠.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취득세 배울 때 이렇게 임야가 걸쳐 있어. 경기도하고 충청남도. 이걸 만약에 내가 10억에 취득했다?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낸다 했어요?
안분한다겠죠. 뭘 가지고? 시가 표준료, 지방세니까 금액이니까 금액을 한번에 공시가격, 공시가격 중에 지방세니까 뭐? 시가 표준액. 자, 이걸 사가지고요 등기를 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거야. 그죠? 그럼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럼 등록세를 냈겠죠? 이때 등록세 어디다 내느냐 그 얘기지. 취득세는 안분했잖아요. 등록세를 안분 안 해요. 같은 금액인데 왜? 등록세 0.2%밖에 안 돼. 0.2%. 근데 그거 얼마 되죠? 잘라봤자 먹는 사람 먹는 것 같지도 않고 한 명이 다 먹으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그는 한쪽에다 다 내요. 어디다 내느냐? 자, 등기를 하죠. 등기는 어디서 하나요? 에? 등기소. 뭐 복잡하게 등기를 어디서 하니? 뭐라고? 등기소. 그 등기소. 그래? 등기소야? 등기소죠. 자, 그럼 등기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충청남도에 있는 등기소서 등기하면 등록세를 어디다 내? 자, 등기하려면 등록세를 먼저 내야 됩니까? 등기하고 나서 낸다겠어. 전에 내야 돼. 세금을 먼저 내야 등기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충청남도에 있는 등기소다 등기하면 등록세를 어디다 내야 돼? 그렇죠. 충청남도. 여기서 등기하는 여기다 내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야. 16권에 보세요.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자산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있죠. 얘는 여러분 융자를 10억을 받는데 뭘 해야 된다? 담보를 낸다 했죠. 담보. 그죠? 담보를 넣는데 경기도 걸 담보로 넣었더니 택도 없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서산에 6종 마늘밭을 넣었더니 고기가 2도 정도 기울어졌다 했죠? 왜? 2%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강원도에 찰 옥수수밭을 넣었더니 해주겠대. 그래서 이 세 개를 담보로 10억을 빌렸다. 그리고 은행은 어떻게 한다? 여기다 다 뭐를 해요? 저당권 설정을 하겠죠. 그 원래는 등록세가 여기다 저당권을 다 하면은 얘는 경기도, 얘는 충청남도, 얘는 강원도 세금 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뭘 담보하는 거야? 10억을 공동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된 거예요.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2개 이상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는 뭐다? 이걸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이 셋 중 맨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 예를 들면 경기도가 제일 먼저 하면 세금을 다 어디다 내라는 얘기야. 경기도다 내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17번 얘기입니다.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뭘로 한다? 납세지로 한다. 그죠? 그거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그게 읽을 거 없습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전의 비과세는 얘는 단독으로는 안 나와요. 비과세가. 그죠? 네. 국가는 다 비과세죠? 뭐 얘는 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밖에 비과세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출처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비과세 물어볼 때마다 얘가 나왔어요. 우리 왼쪽에 족보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24, 28회 때 이 지문 하나가 나왔는데 비과세 지문 얘가 나왔어.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이 경우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록이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봉상 지목이 뭐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는 뭔다? 비과세 주겠다. 왜 자꾸 이걸 내는지 모르겠어요. 묘지를 막 출제원이 여기 뭐 저기 있나 무덤과 이에 접속된 그 묘지인데 지목이 뭘로 돼 있어? 묘지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지목 자체가 묘지인 거죠. 그러니까 묘자를 쓴다고 다 지목이 묘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지목 자체가 묘지인 토지를 할 때는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게 비가 나올 때마다 희한하게 걸리더라고요. 저희 28회 때도 나왔었죠. 24하고. 그죠? 그거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비과세는. 그 다음에 이제 과표 나오죠. 과표. 자, 얘는 이제 과표가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과세 표준이 간단하잖아요. 왜? 그냥 취득한 금액을 갖다가 신고하고 하면 되는데 얘는 등기 종류가 무지 많아요. 그죠? 근데 그 각각의 등기별로 과표가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씩 다 외우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교재는 보시면 자, 첫 번째 이제 그럼 등기 종류에 따라 첫 번째 가장 기본이 이게 있어요. 그 등기하고자 하는 뭐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한 등기가 있다는 거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지상권 설정 등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동산 가액을 과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상권 설정 등기 하잖아요. 그럼 등록세 과표가 뭐라는겨? 그 지상권 설정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 가액을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지상권 설정 등기교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러면 땡 틀렸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외우기는 만만치 않죠? 그죠? 일단 그럼 얘는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그 부동산 가액을 내가 뭘 해야 돼? 신고해야 돼. 그래서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예외가 시가표준에 그리고 국소공판장 검증은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이거는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나오면 똑같이 풀면 돼요. 근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 125페이지 3번 특례 있죠? 거기에 양가로 이번에 출처 있죠? 그죠? 찾으셨어요? 맨 마지막? 자, 요게 이제 여기서 취득세와 다른 점이에요. 이게 시험에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19, 21, 24 여러 번 나왔죠. 자, 뭐예요?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등의 사이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뭔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러면 실제 취득을 했는데 등기를 그때 안 하고 나중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 등기 당시에 가액이 뭐가 됐대? 변경이 됐다는 거야. 뭐 때문에? 자산 재평가 나 그래서 감가상각으로 한 거죠. 우리 사람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다시 평가하면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평가하면 어떻게 돼? 확 틀리잖아. 감가돼가지고. 그죠? 우리도 감가상태, 감가상태, 그죠? 뚝 떨어졌죠? 옛날하고, 그죠? 지금 완전히 뭐, 그죠? 지금 누가 데려가라도 안 데려가죠? 서로 네가 데려가라, 서로 데려가라, 서로, 그죠? 그죠? 그런,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평가하면 옛날하고 다르죠? 그죠? 그리고 뭐가 돼서? 감가상태 있죠, 감가상각. 그러니까 등기 당시에 자산을 다시 평가하면 가격이 변동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감가상각이 되면 당연히 가격이 변동이 생기잖아요. 이때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는 이렇게 해서 가격이 변경이 되면 그때 뭐 한다? 그냥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왔던 지문이에요. 오른쪽에 족보에 보시면 봐세요. 뭐라고 나와있나? 보시면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의 사이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으로 입증되더라도 변경 전의 가액을 과세 표현한다. 땡 틀렸죠? 왜? 변경된 가격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변경된 가격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법인 장부나 결산서등으로 입증되면 그때는 뭐 한다? 이 변경된 가액을 과표한다. 그래서 거기는 그거만 조금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그거만 혹시 나오면 좀 조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뒷장에 채권금액이에요. 얘도 지금 보시면 과표 중에서 얘도 또 줄쳐 있잖아요. 얘도 2번 나왔죠. 이게 뭐예요? 채권 금액을 과표라는 경우. 채권 금액으로 과세 표준한 게 대표적인 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저당권 설정. 오른쪽 127페이지 표 있죠, 하나. 세율 127페이지, 그죠? 거기 표에 보면 맨 마지막 바로 위에 보면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돼 있죠. 그 옆에 과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채권 금액. 그러니까 얘네들은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걔들은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다 뭐랑 관련돼 있어? 채권, 채무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 얘들은 뭘로 한다는 거야?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근데 왼쪽 그 과표 적용은 뭐냐면 1번 보세요. 채권 금액 줄친 거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즉 오른쪽이 그 네 가지죠? 그런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 있으면 뭘로 가는데 채권 금액인데 걔가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해가지고 요 지문이 시험에 아까 앞에 있는 거고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과표 중에 그 두 개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처분의 제한,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내가 돈을 빌려주고 1년 후에 돈으로 안 받고 다른 목적물, 부동산으로 대신 받기로 했어. 그 채권은 근데 금액으로 받는 건 아니죠? 금액이 없잖아. 그럼 어떡한다? 그 목적물의 가액 그리고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은 채권 최고액 같은 걸 말합니다. 그죠? 그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앞전에 줄친 거고 얘는 혹시 공부하시게 되면 그거 정도 조금 신경을 써서 혹시 나오면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됐죠? 뭐 안분계산은 뭐 거기도 뭐 토지건축 한꺼번에 취득과 평가 어쩌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안분 안 물어봐요. 그 읽지 마세요. 그 2번, 3번은 괜히 읽으면 머리 아파요. 그죠? 3번은 한 건이라고 돼 있죠? 그 뭐야? 말수등기 같은 거 있잖아요. 걔는 뭘로 가? 건수로 간다. 건수로. 한 건당 6,000원. 얘 때문에 얘가 종량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수가 과표가 되기 때문에. 그죠? 종량세에서 건수. 그죠? 자, 그거는 과표가 근데 오른쪽 표에 더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세율 나오면서. 그죠? 그 세율. 자, 거기 부동산 등기 세율 그래가지고 쭉 나와 있네요. 그죠? 세율. 거기서 줄쳐 있는 거 있죠? 다만. 127페이지. 그죠? 그거 중요해요. 잘 기억하세요. 산출세기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뭐 할 때? 적을 때. 즉 뭐? 6,000원보다 적으면 뭐 한다? 그 밖의 등기 또 얼마? 6,000원 한다. 말 참 복잡하네. 이 그 얘기예요.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 얘기야. 법은 참, 뭐, 지문 참 그지같이 만들어 놓죠. 한글인데 읽어보면 뭐 도대체 뭐 어디가 왔다 갔다 막, 여러분 법 좀 봐봐. 골 때려요. 막 찾으러 가면 해석이 안 돼.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거 보세요. 산출세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 그냥 뭐라고 하면 돼.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법을 그따위로 만들어갖고 괜히 뭐 머리 아프게. 걔들은 그게 자기들이 유식한 거 티내는 줄 알아요. 그게 무식한 거지. 원래 진짜 똑똑한 거는요, 그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서 하는 게 진짜 똑똑한 거야. 그죠? 액면그들 얘기 누가 못해. 그냥 갖다 읽으면 되는데. 그죠? 그게 이렇게 많네. 그 제가 해석을 잘했죠. 6,000원 미만, 6,000원. 그 얘기요. 이건 조심할 게 뭐냐면, 이게 또 틀려요. 뭐라고?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뭐라고 해요?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려. 그럼 또 얼떨결에 맞았다고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있거든요? 취득세 면세점은 뜻이 뭐냐면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해요.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뭐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그래서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묻어가지고 그걸 같이 내면서 등록세는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재산세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릴 수가 있어. 얘는 왜 미만이면 6,000원을 걷는다? 얘가 등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최소 수수료니까 최소 얼마? 6,000원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원래요, 한 건당 6,000원이잖아요. 건수가, 말수등기가, 그게 원래 3,000원이었어요. 얘도 3,000원이었고, 그다음 법이 뭐라고 바뀌었어? 3,000원 미만이면 3,000원을 그 세액을 한다가 6,000원 미만이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요, 건당 3,000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건당 3,000원 해놓으면 결국 얼마 내야 돼? 6,000원 내야 돼. 어차피 왜? 건당 3,000원이면 6,000원 미만이잖아. 그럼 얼마 내야 돼? 6,000원. 그래서 같이 바꾼 거야, 이게. 그러니까 최소 금액이 뭐라는 겨? 6,000원이다. 택시 기본요금도 똑같은 거예요. 주머니에 최소 6,000원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 나오면 조심하시고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6,000원을 그 세액을 한다. 작년 시험문제도 언급이 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율 나와있죠? 세율. 거기 보면 막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외의 그 다음에 그 밖에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잘 모르면 0.2% 찍으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 1000분의 2예요. 가운데. 그죠? 근데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존 등기 0.8%, 유상 2%, 상속 0.8%, 증여는 1.5%네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매매로 부동산을 사면 등록세 2%를 내라는 얘기잖아. 그죠? 상속받으면 등기할 때 등록세 0.8% 내라는 얘기잖아. 잘못했잖아요. 왜? 지금 뭐네요? 취득세 내잖아. 그 여기 있네. 이거 왜 그런다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신 분들, 법은 언제 개정됐다고요? 이때부터는 뭘 냈어? 취득세를 냈어. 뭘 합해서? 취등록세 통폐합해서. 그죠? 근데 이전에는 취등 따로 냈죠. 아까 말한 취득세 내고 아직 뭘 안 했어. 등기를 안 한 사람들은 지금 등기할 때 이걸 내면 이중과세니까 그때는 뭘 내라? 등록세를 내라. 앞전에 아까 읽은 거 있죠? 그 얘기야, 이게. 그래서 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 얘네들은 뭐라고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틀린 지문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 이게 28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라고 정답이 뭐였냐면 임차권 있죠? 거기 박스에 맨 밑에 세 번째 임차권은 과세 표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월 임대차 금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셨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 보증금액 이렇게 나왔어요. 땡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 즉 월세 보증금 220 그러면 20만 원을 말합니다. 이게 근데 시험에 나온 이유가 있는 게 과거에도 나왔었지만 이게 원래 법이 개정되려고 했었거든요. 재작년인가 이게 임차 보증금으로 바뀐다고 고시가 됐다가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원래도 원위치로 월 임대차 금액으로 온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를 그렇게 냈어요. 근데 작년에 28회 때 어떻게 됐어? 임차 보증금의 전분의 이렇게 된 거지.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얘가 정답이었었어요. 그죠?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다 보시면 되죠. 걔들이 뭐 그냥 그러니까 지상권 부동산가의 가등기는 여러분 가등기는 두 개네요. 그죠? 과표가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여러분 가등기 민법 배우시면 가등기 종류가 있죠. 가등기가 뭐 있어요? 담보가등기 있죠. 몰라? 민법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몰라? 아, 그거는 민법 시간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알긴 아는데 지금 세법 시간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쵸? 담보가등기도 있고, 뭐 수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왜 이제 두 개냐면, 담보가등기를 할 때는 담보는 뭐랑 관련된 거야?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죠? 그런 경우는 과표가 뭐라는 겨? 채권 금액으로 가고 소유권과 관련됐을 때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가등기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뭘로 가는 경우도 있다? 채권 금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걔가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지역권은 유역지 내 땅 가격이고 전세는 당연히 전세 금액으로 가겠죠. 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뭐 세로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탄력세를 나오죠? 우리 배우는 지방세는 다 뭐가 된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얘도 중과세가 있습니다. 중과세가 얘가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내용은 안 물어봐요. 그죠? 자, 그냥 한 번만 설명할게요. 얘가 이렇게 됐어요. 자,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불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자, 얘가 원래 등록세가 어떻게 돼 있냐면 개정 전에 자,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설립 등기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얘가 법인 설립해서 법인 등기를 해요. 그럼 이때 등록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어디에 있어요?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인 거야. 그래서 중과세를 했어요. 몇 배? 3배. 얼마? 100분의 300을 했어요. 여기다 플러스 법인 등기하면 법인 설립하면 법인 등기를 하죠. 근데 법인은 뭐가 있어야 돼? 사무실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무실 파라솔 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법인 설립하면서 뭘 사서? 부동산을 취득했겠죠. 설립하면서. 그죠? 자,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는 따로따로 낼 때니까 취득세 내고 그리고 뭘 해야 돼? 취득해서 뭐 했어?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등록세를 또 냈겠죠. 그럼 이때도 얘도 마찬가지로 몇 배? 3배 중과세. 이게 원래 등록세 중과세 내용이에요. 원래 있던 거야. 근데 얘가 통폐합이 됐어요? 자, 근데 그럼 얘가 그럼 취득세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 두 개 중에 다 넘어간 게 아니지. 뭐만 통폐합이 된 거예요? 그렇지. 얘만 통폐합이 된 거지.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만 통폐합이 됐어. 그래서 우리 아까 배웠던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전입했다는 거는 표준세례 100분의 300에서 중과 100분의 200을 뺀다가 얘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남은 건 뭐야? 얘는 안 넘어갔지. 왜요? 얘는 뭐랑 관련된 거야? 법인 등기잖아. 부동산 취득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여기 남아있어. 해서 몇 배 중과세를 그대로 한다? 3배 중과세 100분의 300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등록세도 중과세가 있어. 몇 배? 3배 중과세. 끝. 내용은 별거 없어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뭐라고? 100분의 200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문제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이 중과세 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안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도 많은데 여러분이 그걸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 뭐만 기억하시라고 3배 중과세가 있다. 100분의 300이다만 기억을 해주시라는 얘기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100분의 300만 딱 기억하면 돼. 거기 있죠? 100분의 300. 나머지 읽으면 하지 마세요. 읽으면 머리 아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가징수 나오죠? 7절. 그거 몇 개 안 되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징수 방법, 얘도 뭐예요? 신고납부. 근데 얘는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할 때 되는 거니까 얘도 등록세는 언제 내야 돼? 등기하기 전까지 내야 되죠. 그래서 양가를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록을 하려는 데는 출처 있네요. 과표의 세율을 정해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여기가 줄이 왜 쳐 있는 줄 아세요? 기출문제라겠죠? 정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하고 얘가 정답했어. 야, 이런 문제는 진짜 약간 기분 나쁘죠. 우리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죠? 무시는 아니죠. 출제위원이 우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거 1번. 그죠? 신고 납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 그러면 신고 납부 안 하면 뭐가 물어 얘도? 가산세 부과되겠죠. 그럼 가산세 누구하고 똑같다?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무신고 이시, 과소시, 부정너 한번 주거봐서 시, 납부 1일 0.025% 그리고 징수 방법 뭐라? 보통 징수. 그거 아닌 건 다 뭐라고요? 신고, 납부. 그게 뭐라고요? 일반 과세됐다가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 대상이 되면 며칠 안에 60일 안에 뭐라고요? 신고, 납부. 똑같다 했잖아요. 그게 2번, 3번이잖아. 131페이지. 2번 등록 후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3번 비과세 면제받고 경감 추징 대상입니다. 똑같아요. 취득세하고. 나오면 그냥 취득세하고 똑같이 풀면 돼. 시험에 뭐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개 같이 비교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는 그렇죠? 일반 과세, 중과세 대상이면 둘 다 60일 안에 뭐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맞죠?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똑같다는 거죠. 뭐요? 가산세 붙으면 보통징수, 아닌 건 둘 다 신고 납부 며칠 안에? 60일 안에. 똑같으니까 여기서 볼 필요가 없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취득세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131페이지 4번. 신고 의제 맨 밑에. 얘는 중요한 지문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록세는. 1부터 3에 따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3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 있죠. 신고 이제. 찾으셨죠? 1부터 3에 따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뭘 하면 납부를 하였을 때는 1부터 3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이 경우 어쩌고저쩌고해서 저 뒷장에 가면 무신금이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신고는 안 했지만 뭘 하면? 납부를 했어요. 그럼 신고 안 했으니까 원래는 뭘 내야 돼? 가산세 부과가 돼야 되는데 등록세는 신고는 안 했지만 납부를 하면 뭐 한 걸로 본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거야. 조심할 건 이건 등록세에만 있기 때문에 이거 열심히 외워가지고 다 외웠거든요. 근데 나왔더니 막 좋다고 맞았더니 보니까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취득세의 경우 이랬는데 막 춤도 안 쉬고 와있다고 하면. 아니에요. 어디만 있다고요? 등록세.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말수등기 같은 건 말수등기 한다 봐. 그죠? 건당 얼마야? 6,000원이에요. 그럼 건당 6,000원 말수등기 하는데 그거를 남양시청 가가지고 나 이거 말소할 거니까 신고하고 은행 가서 6,000원 내고 또 가서 등기소 가서 말소하고 이러지 말고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6,000원이. 그러니까 뭐라는겨? 그냥 6,000원 바로 내고 말수등기 신청해도 뭘 한 걸로 봐주겠다. 신고한 걸로. 왜? 얘는 금액을 내가 계산하든 걔가 계산 대한민국 누가 하든 똑같잖아요. 왜? 정액으로 얼마라고 돼 있어? 6,000원.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과표 구간별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럼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경우는 뭘 해주겠다는 거야? 신고하고 납부한 거라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를 안 하겠다. 어쨌든 얘는 조심할 게 등록세에만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가산세 부과를 안 한다. 예외 기한후 신고라고 돼 있죠?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기한후 신고는 신고납부 조세가 안 했을 때 가는 거죠. 취등록세 둘 다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 132페이지 예외의 기한후 신고에서 뭐라고 돼 있어? 취득세와 동일하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 시험 문제 내는 거 보세요. 그 족부에 봐봐. 27회 때도 얘가 시험 몇 번 나왔잖아요. 그죠? 132페이지 족부 있죠. 등록을 하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에서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 납부한 거를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땡 틀렸잖아. 근데 이거 정답으로 몇 번씩 나온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 보통징수 뭐 얘기하는 거예요? 가산세. 취득세가 똑같다. 그죠? 나머지 됐죠? 부가세 나오네요. 뭐부터요? 지방교육세 20% 내고, 그리고 감면받으면 뭘 내라? 농특세 20% 내시면 된다. 똑같죠? 그렇게 보면 돼요. 부가징수 나와 있네요. 볼 거 없죠? 똑같다. 뭐 등록세 특별한 거 없어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정리하시면 되니까 보시고. 쉬었다가 재산세 좀 가겠습니다.